안녕하세요. 마을미디어 TMI 황원입니다. 오늘 하려고 하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 동네 라디오를 준비하실 때 혹은 우리 동네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을 만드실 때 어떻게 좀 하시면 좋을까, 이런 거에 대한 팁 아니면은 뭐 방법,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드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로는 일정입니다. 주로 만드실 때 이렇게 다 바쁘시다 보니까 되게 좀 조급하게 준비를 하시는 경향들이 없잖아 있죠. 근데 보통 만드실 때 그 준비하는 기간이 좀 길면 길수록 굉장히 좀 더 질적으로는 조금 더 좋은 게 나오더라. 이게 약간 경험적인 결과인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준비를 하실 때는 좀 길게 한 2주, 3주 미리 준비를, 나는 그때쯤에 방송을 만들어야지 라는 고민을 하시면서 미리 준비하는 시간을 좀 가지시는 게 좋겠다. 그래야지 좀 이렇게 여유가 있고 이것저것 시도를 해볼 수 있겠다. 이거에 대한 좀 고민을 좀 해주십사 부탁을 드립니다. 자꾸 이렇게 쫓겨서 이렇게 만들다 보면 이 방송이 그렇게 썩 그렇게 깊은 고민 속에서 나오는 방송들보다는 되게 이제 약간 순발력, 그 당사자의 순발력이 어떠한지에 대해서 알 수 있는 정도 수준의 방송이 좀 나오더라. 그렇기 때문에 일정은 좀 길게 잡고 했으면 좋겠다. 일정은 좀 미리 한 2주 정도 내지 3주 정도 안에 이제 우리가 준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지금부터 이제 준비를 하는 거죠. 예를 들면은 오늘이 지금 녹음하는 녹화, 자꾸 제가 녹음이라고 하죠. 촬영하는 날이 6월 26일인데 한 2주쯤 후다 계산하면 한 7월 10일 혹은 3주라면 7월 17일이에요. 그러면은 나는 방송을 한 7월 17일 경에 나가게 준비를 하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 거죠. 지금부터 준비를 하시는데 당장 나 준비해야 되는데 나는 이거를 가지고 이 이야기를 할 거야 라고 준비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해요. 다 이제부터 이제 슬슬 알아봐야지 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이제 아이템이라고 하는 거죠. 어떤 이야기를 할 건가를 이제 선정을 해야 되는 시간입니다. 어떤 걸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우리 동네 라디오 같은 프로그램에서는요. 서울과 경기 지역에 있는 마을미디어 활동가들이 마을의 소식을 전한다. 이러면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요? 제 경험상으로입니다만 지금 약 한 350회 가까이 된 우리 동네 라디오를 오실 때 고민들이, 이렇게 TBS라고 하는 상대적으로 굉장히 큰 방송국이다 보니까 여기 오면은 굉장히 좀 큰 이야기를 해야 된다라고 좀 무게에 눌려 있다, 긴장한다, 이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이 방송의 장점은 정말 작은 이야기를 하는 것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아이템들을 정하실 때는 오히려 조금 더 디테일하고 조금 더 작은 이야기를 하는 것이 의미가 있다. 들으시는 분들도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동네 이야기, 다른 동네의 작은 이야기이기 때문에 의미 없다, 이게 아니라 그 동네 이야기가 우리 동네에는 어떤 의미가 있지라고 생각을 하고 들어야 되는 상황을 우리가 만들어 나가야 되기 때문에 오히려 조금 더 작은 이야기를 해주면 좋겠다. 이게 아이템 선정의 첫 번째이고요. 두 번째로는 아이템 선정하실 때 한번 검색은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고민을 막 하시다가 뭘 정하죠. 예를 들면 어떤 단체, 어떤 공간, 이런 것들을 선정을 하시고 여기를 한번 내가 취재를 했으면 좋겠어 라고 할 때 검색을 한번 해보세요. 보통의 이야기들은 많은 경우 지자체에서 보통 보도자료를 다 냈기 때문에 기사가 나온 경우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럼 보도자료가 나오고 해서 기사가 나왔으니까 그러면 하지 말란 얘기냐? 하지 말란 얘기는 아니고요. 그와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어떤 예를 들을 수 있을까요? 그 동주민자치에 관련된 것들 내가 취재 한번 하고 싶어 라고 했을 때 많은 경우 보통의 것들은 다 보도자료가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기사화된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같은 많은 기사화된 속에서 조금 더 차별성을 가지려면 다른 이야기, 이런 것들을 찾아야 된다는 거죠. 저는 요번에 그래서 오죽하면 그런 고민도 한번 했었어요. 뭐냐면은 저희 보도자료가 왔는데 코로나 시국에 사람들이 봉사활동을 이렇게 한다더라. 그러니까 집에 혼자 계시는 독거 어르신이나 이런 분들에게 전화를 하는 이런 자원활동을 하시는 분들이 동네에 있다, 이런 보도자료가 왔길래 그러면은 이건 굉장히 메리트가 있는데 이걸로 그러면 어떤 식으로 또 이렇게 다른 느낌으로 만들 수 있을까
여기까지는 가주셔야지 기존에 나왔던 것들이 그대로 답습하거나 겹치지 않는 방식으로 하는 동시에 그런 구나 동사무소의 동주민센터의 단순 홍보가 되는 것이 아니라 마을 미디어의 시각을 담은 좋은 컨텐츠가 되지 않을까? 전 이런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일단은 검색도 좀 한번 해보시라. 그래서 이와는 겹친다면 다른 시각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지에 대한 내용을 좀 찾으시라.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아이템 선정까지 저희가 했죠? 자, 했습니다. 뭔가 했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3주 남았고 아이템 선정을 했고, 그러면 이제 취재를 하는 거죠. 취재를 왜 하는 걸까요? 좀 더 많이 알아야지, 우리가 한 100 정도는 알아야지 5나 10 정도를 전달할 수 있다라고 하지 않습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고 많은 인터뷰를 하고 그래야지 거기서 좀 더 풍부한 내용이 나오는 거죠. 들어보거나 대본을 보면 대충 압니다. 뭐냐면 준비 기간이 어느 정도였다와 준비의 농축이 어느 정도 됐다라는 거를 압니다. 아니면 인터뷰 없이 대충 방송 만들었구나. 이것도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그 내용적인 질적으로 깊이가 차이가 나요. 그렇기 때문에 취재를 할 때 있어서 조금 더 다양한 사람들을 좀 많이 만나보는 것들이 좀 필요하겠다. 첫 번째 그거고, 두 번째로는 반론도 만약의 경우에 반론이 필요한 경우라면 반론 인터뷰도 좀 담아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좀 중요한 문제이죠. 어떤 홍보하는 입장인 경우나 아닌 경우, 뭐 이렇게 비판하는 입장이든 반론하는 입장 등등등 하고 다른 시각이 들어갈 수 있는 취재를 하셔야 될 것이다. 왜냐하면 한쪽만의 입장을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양쪽의 입장, 양쪽의 시선을 모두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예가 뭐가 있었냐면, 전 좋았던 게 양쪽의 이야기를 다 담았던 게, 우리 동네 라디오에서 검색해 보시면 수원에서 어떤 은행나무를 이렇게 다 뽑고 벚꽃나무로 바꾼다고 했나요? 이것에 대한 찬반이 있었어요. 그래서 은행나무 냄새도 많이 나고 뭐하고 하니까는 이렇게 바꿨으면 좋겠다. 반대하는 사람은 그렇게 해서 예산이 너무 낭비된다. 이런 입장들이 교차되고 되게 날것의 입장일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이 교차되는 순간 되게 재미있고, 시민들이 이렇게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구나. 저는 그래서 되게 의미 있는 콘텐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오히려 지금 요즘에 나오는 그런 뭐 KBS나 MBC에서 나오는 그런 방송들보다 훨씬 찬반이 많이 녹아져 있었기 때문에 오히려 그런 뉴스보다 저는 더 재밌었습니다. 그런 것들을 좀 취재를 하시는 것들을 좀 가지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고, 그리고 취재를 하실 때 팁이 있는데 별거 아닙니다. 하지만 굉장히 중요한 팁입니다. 거절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편한 분들한테 가서 취재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저는요. 좀 어려운더라도 거절당하는 걸 두려워만 안 하시면 여기저기 취재하실 수 있거든요. 그리고 친하신 분이 아니라 잘 모르는 분한테도 취재를 하는 거죠. 그럴 때 훨씬 더 풍부하고 많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녹여낼 수가 있기 때문에, 일단은 거절당하는 거를 두려워하지 말자. 이것만 조금 억누르시면서, 두려움은 누구나 다 있는 거죠. 억누르시면서 좀 한번 해보시다 보면 조금 괜찮아져요. 그러시면 좀 더 많은 분들하고 좀 더 많은 취재, 많은 분야에서의 다양한 사람들이 취재를 하실 수 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좀 그런 것들을 좀 염두에 두시고 취재를 했으면 좋겠다. 이것입니다. 그럼 제 취재가 끝났습니다. 전화 인터뷰도 하고 직접 만나기도 하고 현장에 가기도 하고 이러면서 일단 취재는 끝났습니다. 그러면 이제 구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구성을 해야 되겠죠. 구성을 하실 때 많은 경우 내가 도대체 무슨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잘 모르시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서대문 협치를 취재를 했어요. 근데 취재를 할 때 제가 어떤 이야기를 할지를 정확하게 판단을 하지 않으면, 이게 서대문 협치라고 하는 단체에 대한 이야기인지 아니면 서대문 협치에서 하는 어떤 사업의 이야기인지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이런 얘기와 이런 얘기가 구분이 되지 않으면 이야기가 길어지기만 하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하는지를 듣는 사람들이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하게 나는 도대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에서 명확하게 딱 짚어야 되고요. 그 짚은 이야기에 다른 이야기는 건드리면 안 됩니다. 그 얘기만 계속 가야 됩니다. 예를 들면 뭐 협치라고 하는 단체에 어떤 뭐 사업을 한다. 그럼 그 얘기만 하는 겁니다. 협치가 뭔지도 얘기하실 필요 별로 없다고 봐요, 저는요. 잠깐 언급일 수는 있지만 협치란 이런 거죠. 서대문 협치는요, 뭐 광과 민이 뭐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설명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는데 이 사업을 설명할 때 협치란 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봐요, 저는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에 좀 더 집중을 해서 계속 이야기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렇지 않으면 이야기가 중구난방이 돼버려요. 무슨 얘기를 하는지는 잘 몰라요. 그래서 뭐 앞에 일단 우리 동네 라디오가 15분짜리인데 실제로 이야기하는 시간 한 11분, 12분이거든요. 앞에서 협치란 무엇인지 한 4분, 5분 설명해버리면 이 사업은 설명할 시간이 확 줄어드는 겁니다. 그 때문에 과감하게 앞에선 확 쳐야 돼요. 서대문 협치란 뭐뭐뭐뭐뭐뭐뭐 공간입니다. 한 20초, 30초 얘기하고 그 정도 얘기하고 나머지는 한 10분 이상은 쭉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하시는 게 중요하겠다.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하고 싶은지를 정확하게 아시는 분들이 만들 수 있는 구성인 거고요. 거기에 또 구성이 들어가야 되는 건 이런 구성이 들어가면 좋을 것 같아요. 취재를 하시잖아요. 인터뷰, 전화 인터뷰도 하셨고 직접 만나서 녹음도 하셨고 요걸 어디에다 배치하실 건가가 되게 중요한 고민의 지점이고 되게 이걸 잘 배치하시면 훌륭하다. 종종 그러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한 15분짜리잖아요. 이런 어떤 인터뷰, 인서트라고 하는 이런 인터뷰들 뒤에 배치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그건 되게 안 좋은 방법이라고 합니다. 앞에 배치하는 게 좋아요. 앞에 배치해서 이것은 이러이러한 겁니다 라고 아예 앞에 딱 배치해서 그런 근거를, 내가 얘기하고 싶은 것들의 근거랄지 다른 사람들의 의견이랄지 이런 것들을 확 해주고 뒤에서 저는 그것에 대한 내용들이랄지 이런 것들을 정리하면서 설명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훨씬 낫죠. 그러면 이 인터뷰나 이런 취재는 어떠한 것이냐가 될 때 주로 내가 이야기하는 것들의 근거, 내가 하는 사업들을 더 명확하게 보여줄 수 있는 근거로서 작용을 해야 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그 인터뷰할 때도 내가 어떤 질문을 해야 되지? 나는 그분하고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지? 그러니까 이 인터뷰는 어디쯤에 들어가는 걸까? 이것들이 약간 이제 머리에 잡히실 거라는 거죠. 그러면 인터뷰하기 훨씬 편해지시죠. 길게 막 우리 한 1시간 할 거 한 3, 40분? 이 정도만 해도 20분만 해도 충분히 우리가 하고 싶은 이야기들을 이렇게 끄집어낼 수 있는 것이다. 인터뷰 어떻게 보면 기법하고도 연결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것이 되기 때문에 첫 번째로 구성을 하실 때 난 도대체 이런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잘할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정말 하고 싶은가, 이거에 대해서 상상을 하시고 거기에 맞춰서 구성을 딱딱딱딱 하시면 좋겠다 라는 것이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대본 쓰기입니다. 대본 쓰기 참 어렵죠. 대본 쓰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일단 글 쓰는 것 자체가 사람들은 다 싫어합니다. 라고 얘기하면은 이제 여기 보시는 분들 중에서 아닌데 난 글 쓰는 거 좋아하는데 이렇게 하실 분이 있겠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한 80% 가량은 글 쓰는 거 굉장히 싫어합니다. 그래서 저는 약간 팁을 드리면 아이템 선정부터 취재도 열심히 했고 구성도 이렇게 잘 짰다라고 한다면 저는 대본 쓰는데 그거를 완본이라고 하죠. 완성된 대본, 그러니까 완전히 풀 대본으로 해서 토시까지 틀리지 않게 만드는 것도 뭐 좋습니다만 저는 굳이 그게 너무 어렵다. 난 대본 쓰는 게 너무 어렵고 대본을 쓰면 그걸 읽게 되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약간 좀 부자연스럽다. 이러신 분들은 굳이 풀 대본 안 쓰고 약간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간추려서 쓰는 것들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인사 뭐 했는데 안녕하세요. 뭐 오늘 전해드릴 소식은 이창민 PD가 휴가를 가서 이창민 PD가 없이 만드는 이창민 PD의 걸어서 서대문 속으로라는 프로그램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이거를 다 쓰시는 것보다는 그냥 뭐 그거에 대해서 간추려서 쓰신 다음에 자기 가서 거기에서 직접 녹음을 하실 때 이야기를 하셔도 된다라는 거죠. 너무 대본 쓰는 게 부담스러우시면 저는 그렇게 쓰셔도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만 둘의 장단점은 분명히 있다. 완전한 대본을 쓰시는 경우에 장점은 뭐 특별히 실수할 게 없겠죠. 대본이 있으니까. 근데 단점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읽게 되는 것이고 조금 부자연스러울 수도 있겠다. 풀 대본이 아니게 약간 이렇게 간추려 쓴 대본의 경우는 조금은 자유롭게 이야기하듯이 만들 수 있는 그 근거가 된다. 단점은 머릿속에 정확하게 이걸 이해하고 가지 않으면 이제 어버버 되는 거죠. 실수를 하게 되고요. 그랬더니 이것에 대한 장단점을 잘 구분하셔서 나에게 맞는 건 무엇인지에 대해서 잘 고민을 하셔서 맞는 방식을 택하셔도 저는 무방하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우리 동네 라디오라고 설명을 드렸는데 저는 꼭 반드시 우리 동네 라디오만의 문제는 이거를 준비하거나 이런 거 쓸 때의 문제만은 아니라고 봅니다. 다양하게 동네에서 이런 프로그램들을 만드실 때 다 적용이 된다라고 봅니다.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내가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정확하게 머릿속에 두고 그거대로 가지 못할 것 같다. 그게 좀 어렵다. 자꾸 헷갈린다. 이러시면 방송 자체를 들었을 때 나중에 녹음을 하신 다음에 도대체 무슨 소리를 하시는지를 못 알아들어요. 그리고 하고 싶은 이야기가 전달이 정확하게 안 됩니다. 사실은. 그렇기 때문에 명확하게 계속해서 구성을 하거나 대본을 짜시는 동안에도 내가 이 얘기를 정말 하고 싶었던 거예요? 이 얘기였나? 저 얘기였나? 이 얘기인 거지? 그걸 계속 점검하셔야 돼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대본 쓰기 할 때 저는 어떤 걸 쓰셔도 된다. 완전 완성된 대본을 쓰셔도 되고 그게 아니라면 약간 간추린 대본을 쓰셔도 된다. 이거의 장단점은 아까 말씀드린 그런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떤 데 좀 더 장점이 있거나 내가 어떤 걸 좀 더 잘하냐에 따라서 그걸 맞춰서 쓰시면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동네 라디오를 제작하는 과정이나 제작하는 방식을 빙자해서 다양한 우리 마을 미디어들에도 이렇게 접합할 수 있는 그런 방송 제작의 팁 이런 것들을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재밌는 내용이라고 생각되는 것으로 만나 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마을 미디어 TMI의 황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